한 남자가 어떻게 43번의 암살 시도를 견디고도 여전히 철권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블라디미르 푸틴의 삶은 폭발적인 음모와 정교한 미끼, 그리고 복잡한 네 겹의 인적 방패로 가득 찬 현실의 스릴러처럼 읽힙니다. 이번 영상에선 러시아 대통령의 특별한 생존 전술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고대 무술과 교차하고 비밀 벙커가 세계적인 음모와 얽히는 곳입니다. 암살 시도에서부터 그를 둘러싼 가장 매혹적인 소문까지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8가지 놀라운 신비로운 사실을 밝혀보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1. 실패한 암살 시도. 블라디미르 푸틴의 이름을 딴 클럽이 서구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러시아의 지도자인 푸틴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군사력을 가진 나라의 수장으로서 그의 위치는 강력하면서도 위험합니다. 러시아의 군대는 방대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와 가장 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야망이 대단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영토를 확장하고 세계 무대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욕망이 큽니다. 이러한 야망은 그를 여러 번의 암살 시도의 표적으로 만들어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2003년 11월에 비극적으로 사망한 사건과 인도 총리 인디라 간디와 유사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현재까지 푸틴 대통령은 43번 이상의 암살 시도를 견뎌냈고 첫 번째로 알려진 시도는 2000년 2월 24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아나톨리 소브차크의 장례식 중에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같은 해에 석탄산업협회 회장들과 비공식 정상회담에 참석 중에 일어났습니다. 2002년에는 레보 SP 고속도로 근처에 약 90파운드의 폭발물이 매설된 심각한 음모가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푸틴의 호위 차량이 지나갈 예정이었고 이로 인해 도로는 2시간 이상 폐쇄되어 호위 차량이 다른 경로로 우회했습니다. 2003년에는 페트로자보츠크의 녹색 도시와 연결된 고속도로의 다리 아래에서 발견된 폭발물이 담긴 가방으로 인해 또 다른 시도가 저지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장치는 푸틴의 호위 차량이 지나기 전에 발견되어 중화되었습니다. 푸틴의 생명에 대한 암살 시도는 최소한 43번에 달하며 공식적으로 사고로 분류된 여러 사건들도 더 악의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 테러 조직들도 그의 제거를 촉구하며 그가 직면한 지속적인 위협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푸틴은 암살 시도의 책임자를 붙잡는 사람에게 2천만 달러의 보상을 제공했다고 전해지며 이는 그의 안전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푸틴이 이러한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할리우드 스릴러 못지않은 강력한 네 겹의 보안 방패에 있습니다. 네 겹의 방패. 푸틴 대통령이 43번의 암살 시도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러시아 연방 보안 서비스 제공하는 비할 데 없는 보안 덕분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기관은 2만에서 3만 명의 요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층적인 보호 전략을 사용합니다. 대통령은 엘리트 경호원, 군중 속에 섞여 있는 사복 요원, 주변 경비 요원, 높은 곳에 위치한 저격수로 구성된 인적 방패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동할 때 그의 호위 차량에는 장갑차와 중무장한 호위가 포함됩니다. 신체적 능력과 군사 경험을 고려하여 철저히 선발된 경호원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푸틴을 보호하기 위해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매우 힘들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를 보호하는 막대한 책임을 반영하는 상당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푸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강력하고 비밀스러운 조치들을 고려할 때 경호원들이 받는 막대한 급여가 그들의 책임과 위험에 비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고위험 직무를 맡을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3. 미끼의 사용. 푸틴의 보호 전략에는 러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비밀 거주지와 고급 보안 벙커 네트워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예방 조치가 아니라 그가 국내외에서 직면하는 매우 실제적인 위협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입니다. 푸틴의 안전한 집에는 블랙해에 위치한 악명 높은 푸틴의 궁전과 같은 호화로운 거주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곳은 사치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궁전 아래에는 복잡한 지하 터널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터널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폭발 방지 설계되어 있으며 비상 상황에서 장기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푸틴이 가족을 외딴 시베리아 황무지에 위치한 비밀 벙커로 옮겼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벙커는 알타이 산맥의 호화로운 저택 아래에 숨겨져 있으며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푸틴이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는 안전하고 고립된 은신처를 유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43번의 암살 시도는 전통적인 방법에서부터 최근 크렘린을 겨냥한 드론 공격과 같은 더 정교한 공격까지 다양합니다. 이 특정 시도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지만 드론이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러시아 당국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도의 수는 푸틴이 직면한 위험의 정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의 생존은 주로 그의 통제된 환경, 광범위한 보안 조치, 그리고 그의 이동에 대한 비밀성 덕분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지금까지 모든 암살 시도가 실패하도록 보장하며 그가 러시아에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열초의 요청이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대가로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거래가 성사되었나요? 4. 기술 감시. 디지털 요새 수년 동안 러시아 국가는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을 지속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불침투성 방어 시스템을 세밀하게 구축해왔습니다. 성공적인 방어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최첨단 감시 기술의 광범위한 사용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최첨단 암호화 시스템, 통신의 실시간 모니터링,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 분석을 포함한 방대한 디지털 감시 도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러시아 보안군이 잠재적인 위협을 예측하고 중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보안 프로토콜은 암호화된 채널을 포함한 광범위한 통신을 모니터링하여 임박한 공격을 알리는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크렘린은 물리적 및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하여 분석가들이 종종 디지털 요새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요새는 감시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반감시 전략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정보 왜곡 캠페인과 잠재적인 적을 방해하고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사이버 공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외부 세력이 러시아 영토 내에서 암살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2023년 크렘린에 대한 드론 공격이 실패한 이후 모스크바 주변의 보안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추가적인 반드론 시스템과 강화된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이 신속하게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은 특히 고위급 이벤트 동안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려는 크렘린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2024년 현재 크렘린의 첨단 보안 장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시스템 중 하나로 남아 있으며 수많은 암살 시도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의 생존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 철저한 모니터링,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의 조합은 러시아 지도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과 인간의 창의성이 결합하여 거의 침투할 수 없는 장벽을 만들어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의 디지털 요새는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니라 모든 움직임이 감시되고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고위험에 쫓고 쫓기는 게임입니다. 5. 최상급 무술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다재다능한 인물로 세계 무대에서 비할 데 없는 존재입니다. 그의 많은 재능 중에서도 무술에 대한 전문성이 두드러집니다. 푸틴은 유도, 삼보, 큐쿠신 가라데에 능숙하며 이는 그의 개인적인 규율, 신체적 조건, 그리고 아마도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능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11살에 유도를 시작했으며 이후 이들 무술에서 고급 검은 띠를 취득했습니다. 2012년에는 유도에서 8단 검은 띠를, 2013년에는 태권도에서 9단 검은 띠를 받았습니다. 이 두 무술에서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2014년에는 쿄쿠신 가라데에서도 8단 검은 띠를 취득했습니다. 이 무술은 잘 알려진 신체적으로 힘든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푸틴의 삶은 방어와 보안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수영, 승마, 심지어 축구에까지 확장됩니다. 2018년에는 크렘린 궁전에서 피파 회장 지아니 인판티노와 축구를 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의 신체적 건강을 보여주며 그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적인 회복력의 또 다른 층을 제공합니다. 6. 항상 이기는 이유. 블라디미르 푸틴이 어떻게 계속해서 선출되고 그의 상대를 일관되게 물리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그의 놀라운 선거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에는 52%를 조금 넘는 투표를 확보했습니다. 2004년에는 이 숫자가 71%로 증가했으며 2012년에는 거의 64%를 차지했습니다. 그의 가장 최근 승리는 2018년으로 이때 그는 76.7%를 얻었습니다. 이 추세는 2024년에도 계속되었으며 푸틴 대통령은 2024년 3월 17일에 다섯 번째로 재선되어 87.3%를 기록했습니다. 2000년에 대통령직을 맡은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은 권력을 강화하고 지도자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전략적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의 전략의 핵심 부분은 올리가르히의 정치적 지배를 중화하고 러시아의 중요한 거버넌스 구조를 재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18에서 24살 사이의 유권자들은 푸틴의 지도 아래 러시아의 어려움과 부흥을 목격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6에서 10% 사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2023년에는 러시아가 세계에서 14번째에서 5번째로 큰 경제로 성장했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 의해 부과된 만여 개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번창하여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2023년까지 러시아의 공공부채는 거의 30배 감소했으며 외채는 단지 14.9%로 미국의 97%보다 훨씬 낮습니다. 러시아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고 그들이 자국의 위상이 세계 무대에서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누가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한편 야당은 심각한 도전을 할 힘이 부족해 보입니다. 푸틴의 가장 강력한 상대자로 여겨지는 알렉세이 나발니는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선거 출마가 금지되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야당 인물인 전 부총리 보리스 남초프는 2015년 2월 모스크바 거리에서 비극적으로 암살되었습니다. 다른 야당 지도자들은 너무 약해 소수의 투표만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푸틴에게 유리한 대다수의 투표를 남겨주어 그가 러시아의 지도자로서 무적의 입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푸틴은 어떻게 압도적인 대중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그의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배를 보장하는 방대한 정보 네트워크, 즉 전지적 국가에 있습니다. 7. 방대한 정보 네트워크. 전지적 국가 블라디미르 푸틴이 43번의 암살 시도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의 방대하고 복잡한 정보기관 덕분입니다. 이 기관은 흔히 전지적 국가라고 불립니다. 이 광범위한 네트워크에는 연방보안서비스, 주요 정보국 외국정보서비스 SBR 등 여러 정보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겹치는 책임을 가지고 운영되며 푸틴의 생명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신속한 대응을 보장합니다. 2024년 현재 이 정보기관들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연간 예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할당된 막대한 자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FSB만 해도 연간 예산이 1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재정적 힘은 최첨단 기술과 위협을 사전에 감지하고 중화할 수 있는 방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네트워크의 성공적인 요소 중 하나는 푸틴이 자신의 보안 프로토콜에 개인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600번 이상의 암살 시도를 피했던 피델 카스트로와 같은 지도자들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카스트로처럼 푸틴은 자신의 이동에 대해 매우 비밀스럽게 행동하며 종종 마지막 순간에 여행 계획을 변경하고 잠재적인 공격자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미끼를 사용합니다. 크렘린의 보안 조치는 특히 엄격합니다. 푸틴의 보안 임무에 배정된 인원들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오직 엘리트 인원만이 선발됩니다. 이들은 최첨단 감시 장비,
전자 방어 시스템, 그리고 심지어 위협을 예측하고 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푸틴의 보안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은 그의 생존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보안을 완전히 위임하는 것과 달리 푸틴은 보안 프로토콜을 개인적으로 승인하고 때로는 자신의 보호 세부사항 계획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 포괄적인 정보 수집, 철저한 보안 조치, 그리고 푸틴의 직접적인 관여의 조합은 지금까지 그를 암살 음모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2024년 현재 이러한 노력들은 그의 생명에 대한 43번의 알려진 시도를 모두 저지했으며 이는 러시아 지도자를 위한 보호 조치의 강력한 본질을 강조합니다. 8. 동물에 대한 사랑.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정치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동물, 특히 개에 대한 사랑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애정은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그에게 희귀하고 귀중한 품종의 개를 선물하게로서야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의 삶과 정치적 이미지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푸틴에게 알라바이, 힘과 지능, 변함없는 충성으로 알려진 희귀하고 강력한 품종의 개를 선물했습니다. 이 선물은 푸틴의 65번째 생일에 주어졌으며 러시아 지도자는 즉시 개를 따뜻하게 포옹하고 키스하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알라바이의 전설적인 충성심은 주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세상을 떠났더라도 주인을 기다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푸틴의 삶에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개는 2000년에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그에게 준 레브라도 리트리버입니다. 이 개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공식 정부 회의에도 등장하며 푸틴과 함께 외국 고위 인사들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는 때때로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와의 회의 중 메르켈은 과거 사건으로 인해 개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푸틴의 검은 레브라도가 방에 들어오자 메르켈은 거의 1분 동안 얼어붙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미국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의 상호작용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불행히도 이 충실한 레브라도는 201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푸틴의 애완동물 컬렉션에는 2012년 일본이 러시아의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준 유메라는 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는 버피라는 뉴펀들랜드 강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소유한 개의 정확한 수는 불확실하지만 그는 자주 아이들에게 개를 선물합니다. 특히 2019년에는 장애 아동을 위한 학교에 다니는 12살 소녀 노바에게 레브라도 개를 선물했습니다. 푸틴의 이러한 동물들과의 상호작용은 단순한 개인적인 순간을 넘어 그가 소중히 여기는 동물들이 상징하는 충성, 힘, 지능의 특성을 가진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글로브고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내용을 좋아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